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여러분, 사물인터넷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IT 기업이 어디냐라고 제게 물으시면 저는 단연코 아마존을 꼽습니다. 이미 아마존은 2007년 킨들이라고 하는 전자책 디바이스 하드웨어를 출시했습니다. 2011년에는 킨들 파이어라고 하는 태블릿도 출시했어요. 심지어 2014년도에는 파이어폰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까지 출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물인터넷 기기가 아니죠. 그런데 대시, 에코, 드론 이런 다양한 용도의 사물인터넷 기기들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뭐하는 회사죠? 인터넷 쇼핑몰이죠. 근데 왜 아마존이 뜬금없이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업으로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일까요? 아마존은 다양한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대시, 에코는 새로운 개념의 디바이스예요. 대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대시는 식품을 아마존 장바구니에 빠르게 스크랩해주는 디바이스입니다. 방식은 와이파이나 바코드 스캔, 음성 인식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대시가 동작됩니다. 대시로 이 식품에 있는 바코드를 찍거나 달걀, 콜라 이렇게 대시한테 대고 말을 하게 되면 해당 식품이 아마존 장바구니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배송을 해주죠. 에코라고 하는 기기는 음성 인식 비서예요.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결과는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 $199 정도에 판매되는 이 제품은 예를 들어서 날씨, 주식, 음악 재생, 각종 검색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 내리고 결과를 들을 수 있죠. 거실이나 침실 같은 곳에 두면 딱 좋겠죠. 에코를 딱 두고 날씨나 주가 정보, 시간, 알람 이런 걸 검색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물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답을 해줍니다. 굳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도 그냥 질문하면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답을 해주니까 정말 편하죠. 왜 아마존이 이런 희한한 하드웨어에 도전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 고객과의 접점을 제조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려는 겁니다. 왜? 서비스의 장악력을 더욱 높이기 위함이죠. 이 아마존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조사들이 만든 기기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이 만든 기기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자유도라든가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이미 아마존은 1세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서 충성 고객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기기까지 만들어서 아마존 사용자를 완전히 낙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이렇게 아마존의 기기를 통해서 붙들어둔 사용자들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기존 서비스 말고 이 새로운 서비스, 아마존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서비스하고 연계함으로써 더욱더 큰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도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 생각을 해보세요. 메일, 카페, 검색, 블로그, 동영상 정말 많죠.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서 이 서비스 간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이 서비스 업체들 간의 경계는 구분이 모호하죠. 그러니까 구글과 네이버 다음이 다 똑같은 서비스를 해요. 카카오톡도 그렇고. 커머스 사업자에 머문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마존도 구글처럼 야후처럼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 오래도록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보다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의 성장성이 더 높아요. 실제 우리는 무엇인가 사고 싶고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으면 검색어 입력창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 검색어 입력창이 아마존에서도 검색을 하고 있다고요. 즉 검색 부분에서는 이미 아마존과 구글이 적입니다. 그런 만큼 이 서비스 영역 확대를 아마존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그 하드웨어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마존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아마존의 사물 인터넷 기기들은 서비스 하나에 하드웨어 하나가 이렇게 매칭됩니다. 스마트폰은 좀 다르죠. 스마트폰 하나에 서비스가, 즉 다양한 앱이 설치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반면 아마존이 만드는 사물 인터넷은
단순한 하드웨어, 간편한 서비스 하나가 제공될 뿐입니다. 사실 이 플랫폼 기반의 하드웨어,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것들, 이런 걸 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 자금, 그리고 시간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기술들은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어요. 더 중요한 건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하드웨어의 외부에 있는 서드파티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에 있는 많은 기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거창한 하드웨어 플랫폼이 아니라 간단한 용도의 단일 서비스 하나에 사물 인터넷 기기 하나, 이것만 딱 연동하는 건 그다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것처럼 투자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마존이 이처럼 간단한 서비스에 사물 인터넷 기반의 하드웨어를 묶어서 제공하는 이유는 아마존의 서비스, 즉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쇼핑몰, 이거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대시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아마존 프레시 가입 회원에겐 무료로 제공됩니다. 에코 같은 경우에는 유료 멤버십이 있거든요. 아마존에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이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에게는 더 싼 가격인 $99에 판매하고 있어요. 왜? 이것은 아마존 충성 고객들이 아마존의 쇼핑, 아마존의 컨텐트, 아마존의 유통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서, 그래서 객단가를 높이기 위함이죠. 즉 대시와 에코를 사용하는 아마존 회원이 아마존 쇼핑몰과 아마존 스토어를 보다 더 많이 자주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하드웨어가 서비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 드론이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런 거를 아마존에서 연구하는 것도, 택배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이 배달의 효용성을 높이고 이것은 곧 아마존 쇼핑몰에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한 운영비를 줄어들게 해줍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와 연계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서비스와 하드웨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작은 스타트업들이 사물 인터넷 기기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탄탄한 서비스를 가진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앞서 소개해드린 다음과 같은 IT 기업들은 하드웨어를 비싼 가격에 판매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구성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큰 마진 없이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어떤가요?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서비스 영향력이 부족하거든요. 서비스 기반의 수익 모델이 부진하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팔아서 수익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 하드웨어 가격은 비싸고, 그럼 소비자는 외면하고, 그러면 하드웨어는 또 안 팔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사물 인터넷 기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할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 판매, 이걸 통해서 돈을 벌 건지, 하드웨어 연계된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챙길 것인지 그 방향을 먼저 잡고 그거에 맞는 투자와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 수립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